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방송에서 해볼 이야기는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투자를 할 거면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할 건지,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 건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어떻게 챙겨갈 건지, 여러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잡아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큰 틀을 짜놓고 그 틀 안에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심리적으로 움직여서 심리적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수익을 따라다니는 투기적인 접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실패를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19년도 11월 14일 날 목요일 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그리고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00% 수익이 100% 손실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100% 이상의 수익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테마를 타서 올라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잡아내려고 하면 확률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100% 이상의 수익은 너무 쉬워요. 확률적으로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똑같이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자, 100% 손실이 나는 확률보다 100% 수익이 나는 확률을 끌어올리면 투자는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내면 되겠죠. 자, 수익률의 크기는 그 다음 문제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제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망하면 가진 것만 토해내는 거지, 가진 거 말고 거기에서 투자한 돈 말고 다른 돈까지 뺏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수익은 무한대라는 거죠. 손실은 100%로 정해져 있고 수익은 무한대야. 이게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확률적인 게임을 하라는 거죠. 보유 종목 중에 100% 수익 종목을 상장 폐지 종목보다 많이 만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겠죠. 자, 저평가 싼 것만 사는 거예요. 10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주는 종목들만 사는 거예요. 자, 다음 정략은 뭐 있을까요? 자, 그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으면 모르는데, 이 가치라는 게 판단이 가능하다고요. 자, 가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해야죠.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평가, 이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산업 흐름이라든가, 테마 흐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서 적정 가치 구간에 오면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기 투자하면 돼요. 내가 목표한 구간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 가치라는 건 뭐예요? 변화가 없으면 되게 쉬운데 변화가 있죠. 기업이 돈을 더 잘 벌면 상승력이 올라가고, 기업이 잡혀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덜 벌면 어떻게 돼요? 상승력이 줄어들고, 또 반대로 굉장히 안 좋아지면 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짜맞춘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비중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한 번 실수로 모든 걸 날려버린다면 투기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10번, 20번 실수를 해도 내 모든 걸 투자 자본 모든 거를 날려버리지 않을 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데도 몰빵을 해갖고 이게 1000%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게 상폐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모든 걸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몰빵의 개념으로 돈을 집어넣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투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상패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뭐예요? 단기적인 관점이죠. 뭐가 불합 요인만 몰리면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자,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100% 정도 100% 이상의 수익이, 자, 100% 손실보다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길로만 다들 갈라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투자자들 99%는 그런 어려운 길로만 갈까? 왜 이런 어려운 길로만 갈까? 대박. 대박이라든가 단기 성과. 빠른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을 치고 싶은데 대박을 빨리 만들고 싶으니까 이런 어려운 길로 가고 99%가 실패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자,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상한가 몇 번 연속으로 가갖고 막 며칠 만에 10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운이 작용을 했을 때 잡아내는 거지, 무슨 공부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운이거나 아니면 정말 재수가 좋았거나 그럴 때 만들어지는 수익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걸 내가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판이라는 거죠. 기간을 설정을 하지 말고, 야, 이거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자, 오늘만 살자 해갖고 오늘 사서 무조건 오늘 팔아야 돼. 자, 이런 기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손실의 확률이 점점 높아질 뿐이에요. 목표치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목표치를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치고 카드 게임을 하고 뭐하고 하면 거기서 타짜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1%, 0.1%만 그 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돈을 따고 잃고, 제로섬 게임이죠. 따거나 잃거나. 그러면 그렇게 따는 사람들은 0.1%, 1%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만 이기고, 나머지는 그 탤런트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심리적인 절제를 못한다거나 뭔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투기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투자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노후 준비는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부족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100% 이상의 수익이 100% 손실보다 훨씬 쉽다는 거를 계속 증명해 드리고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 과거 영상부터 보면, 자, 수익 스토리 같은 거 보세요. 상장 폐지되고 손실 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왜?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수익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를 검증을 해드리고 있죠. 이게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으면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손해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면 손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경제적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천천히 오래 수익을 쌓아가면 실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한국 전쟁이 난다거나 한국에 갑자기 지진이 한국 한반도 전체를 휩쓸어서 한국이 가라앉는다거나,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 시장 안에서도 실패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국이 망하더라도, 한국이 사라지더라도, 한국에 전쟁이 나더라도 살아남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분산을 해두면 되죠.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유럽, 뭐 일본, 뭐 동남아 자산을 그렇게 펴두면 한국이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겠죠. 근데 자산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한국이 망하기 전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자산 규모를 축적을 해서 분산을 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나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공부량만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다 그러면 정보 면에서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자,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년을 투자하면 리스크는 제로다. 왜 그럴까요? 10년을 투자하면 왜 리스크가 제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장이 경제라는 게 10년 이상 고꾸라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전 세계가 파산이 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 세계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돈이라는 게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뭐 기계 예를 들어서 농경 기술이라든가 지금 쌓여져 있는 기술이 퇴보를 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리스크라든가 하락이 진행이 돼도 버블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버블이 크게 쌓여있을 때 이 버블이 무너지는 거지 경제라는 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농사를 지금 짓는데 옛날에 농사 짓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서 할 리가 없다는 거죠. 트랙터로 밭 깔고 무슨 뭐 기계로 씨 뿌리고 기계로 약치고 다 하는데 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우리가 밭 까는데 앞에다 소 묶어놓고 소 따라다니면서 밭 깔고 요렇게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그렇게 돌아설 수는 없죠. 버블이 무너질 때는 항상 누가 망할까요? 부채 관리 못하는 사람들만 망하는 거예요. 부채 없는 사람들은 안 망해요. 부채 관리 못하는 사람들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채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쓰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한데 살아야 되는 집이 부채를 안 갖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것 때문에 부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금리라는 게 변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금리고 뭐하고 하면 이게 오래 지속이 되고 뭐하고 하면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0년 동안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데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유동성이 풀리고 계속 돈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이상한 구조죠. 왜 그럴까요? 온라인 시장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돼.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곳에서 생산을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나오면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이제 잠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또 올라가겠죠. 왜? 평균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는데, 평균 비용이 오프라인 쪽으로 다 맞춰져 있었는데, 이 평균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 쪽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 괴리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요 부분이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가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데, 자, 건물이라든가, 자, 점점 온라인화되고, 요런 정보화되고, 사회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때요? 공실이 무슨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하고 산업이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미래가 보인다. 기업이 여기에 가장 대응을 잘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워렌 버핏이 그런 기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5년의 사이클이면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상의 리스크는
역사적으로 거의 있었던 적이 뭐 1930년대인가 이때 뭐 대공황 있었을 때 나 뭐 있었을 거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뭐 요럴 때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 거죠. 근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런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정석으로 하고 제대로 했으면 지수야, 예를 들어서 버블이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껴있으면 오래 쉴 수도 있겠죠, 지수야. 그렇지만 기업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5년의 사이클이면 저는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부분이 맞을지 아닐지는 뭐 앞으로의 100년, 앞으로의 뭐 200년을 평균을 해봐야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될 거기 때문에 검증할 길은 사실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중 관리에 대한 효율을 볼게요. 자, 우리가 매수했던 바이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차바이오텍 매수했던 시점이고요. 자, 메지온을 매수했던 시점이에요. 자, 메지온 5년, 6년, 7년 동안 아무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서 기다렸다 그래도, 그냥 갖고 있었다 그래도 지금 1000%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챙겨먹지 못했어요. 왜? 저는 이때 당시에 리딩도 처음 하고 했어서 그리고 막 리스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분들한테 막 강조를 할 수가 없어서 30% 50% 이렇게 갔을 때부터 무조건 때리라 그랬어요. 팔아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100% 수익 구간에 이제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처음 이제 취해갔던 그런 종목들이고, 자, 그냥 3개만 뽑아서 보면, 자, 티슈진도 우리가 샀던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요때부터 자, 상장 폐지가 예를 들어서 티슈진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100만원씩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만. 자, 100만. 자, 100만은 0원이 됐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차바이오텍이 100만원. 여기에서 덜어놨다 그러면 수익이 생겼는데 그냥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100만원 남아있다고 치자고요. 그냥 제자리라 그래서. 자, 이 종목은 어때요? 자, 메지오는. 자, 이거는 1000만원 돼 있잖아요. 자, 요렇게 분산을 요렇게 해놨다 그랬을 때 이게 손실이 나나요? 손실이 안 난다는 거죠. 요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상패 종목 이거보다 한 개가 더 많아. 그래도 이게 손실일까요?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요런 평균을 취하려는 투자를 해야 돼요.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물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이때 이 티슈진을 샀던 샀던 그 당시 구간에서의 판단의 미스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지. 이 당시에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했던 그 부분에서 내가 되돌아가서 다시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미스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잘못한 부분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내 실수가 아니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윤이라든가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문제. 내 실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수가 아니었다고 실수가 아니었어도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이런 리스크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겁이 나서 몰빵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겁을 내지 않고 수익만 따라다니고 수익에 대한 생각만 하다 보니까 몰빵을 하는 거죠. 자, 5G 회원분들이랑 수익을 많이 냈던 섹터분이에요. 그런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진짜 큰 수익들은 못 만들어 갔죠. 그 경험들이 이제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앞으로는 그 수익의 폭도 커질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300% 500% 수익을 내려 그러면 내가 300% 자, 곱하기 300% 곱하기 500% 곱하기 1000% 수익을 내려 그러면, 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자, 이런 변동성을 눈 감고 견뎌야 돼요. 근데 이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수익 경험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수익의 100%, 200% 생겼다가 자, 이 수익이 50%로 쪼그라들면 미쳐버리려 그래요. 이렇게 수익 구간에 있다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면 미쳐버리려 그런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안겨주고 싶지 않으니까 줄여가면서 보유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장기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요런 수익들도 온전히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뭐 300%, 500%, 1000% 요런 수익들도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수익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그 단계에 지금 회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대학 과정을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투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경험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이게 뭐 미적분 가르친다고 알 수가 없다고. 더하기 빼기 못하는 애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냐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단계를 밟아서 회원분들의 경험을 성장시키려는 리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오일솔루션, 유비쿼스 홀딩스 다 우리 이제 자만했던 종목들이에요. 자, 1000% 가고 500% 가는데 우리가 5G에서 투자했던 종목 중에 상장 폐지됐던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 실수입니다. 인정을 해요. 왜? 테마성이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아니고 가치로 접근했던 종목이 아니고 이건 테마성으로 접근을 했던 종목이에요. 테마성으로 접근을 했는데 뭐 CEO가 뭐 돈을 어떻게 빼돌리니 어쩌니 하면서 갑자기 거래 정지되더니 상패 심사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렸죠. 이런 것들 어때요? 요거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글쎄 이것도 그러니까 실수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테마라는 걸 알고 접근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간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가치로 판단을 했을 때는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었죠. 그런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상패 심사 중에 상패된다고 가정했을 때 망했냐고. 아니라는 거죠. 자, 티슈진을 갖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간마누를 갖고 있었던 망했냐고요. 예를 들어 똑같이 이것도 100만원씩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야, 700% 갔는데 이거 못 먹어갖고 200만원밖에 못 먹었어.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100만원 샀는데 야, 1000% 갔는데 얘는 100만원밖에 못 먹었어. 자, 여기에서 300이 됐고 여기에서 200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100이 빵이 됐어. 그럼 처음에 투자금 어때요? 300만원인데 자, 이거를 더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조금 먹었어도 자, 500만원이 됐잖아요. 이런 게 투자라고요.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서 전체 파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의 모든 걸 걸어가지고 복불복으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수익을 몰빵으로 이런 수익을 내도 문제가 됩니다. 몰빵으로 이런 수익을 내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몰빵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한 10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10억이 됐어. 야, 근데 난 돈이 10억 더 했어. 이거 대박이네. 여기에서 이제 10배가 됐어. 1년 만에. 야, 진짜 투자를 내가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생각하면서 10억에다가 부채까지 막 해갖고 10억을 더해가지고 20억을 여기다 딱 때려 박아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갖고 이렇게 간만우처럼 돼버린다고 생각하자고. 인생 조지는 거죠. 그쵸? 조영구 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1억을 투자를 해갖고 이게 갑자기 2억인가 얼마가 되니까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집어넣어서 부채까지 더해갖고 이게 마이너스 90% 손실. 뻔하잖아요. 뭘까요 이게? 2018년도 이거 90% 손실난 게 뭐가 있어요? 자, 바이오밖에 없잖아요. 바이오밖에. 바이오 꼭지에서 몰빵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경험은 오히려 이런 판단 미스를 만들어준다고. 요런 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식 다시는 안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다가 주식하면 망한다. 그렇게 망한 사람이 나야. 이러고 댕기겠죠. 그럼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인식은 계속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이런 무슨 투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막 돈 번 사람들이 아니고
단타 치고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장기 투자를 해서 진짜 기업에다 투자를 해서 기업이랑 동업을 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전파를 하고 가르쳐주고 해야 국민들의 금융인식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전략적 투자 간단하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1번 뭐예요? 자, 시스템 만들라고요. 장기 투자 시스템을 만들라고. 자, 2번 뭐예요? 비중 관리.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업황을 분석하고 가치를 분석하고 그 다음들은 뭐예요? 그 다음 것들은 전부 다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거 안 해도 안 져요. 요 두 가지만 하면 절대 지지 않는다고. 이러고 5년, 10년 동안 해갖고 진 사람 있으면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와봐. 내가 그때 얼마가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진 거 다 퍼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30년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고 30년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아무거나 해갖고 그냥 보세요. 실패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무슨 되도 않는 기업들만 그렇게 사놓는다 그래도 안 집니다. 질 수가 없어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질 수 있는 방법, 질 수가 없는 방법론을 만들어 놓고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하면서 수익도 제한해서 쌓아가야 되는 거. 수익을 쌓아서 자산을 늘려가야지 이 자산이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뭐 한꺼번에 갑자기 무슨 뭐 운이 좋아서 어떻게 수익을 빵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불행만 온다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욕심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리스크라든가 이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왜 오고 그런 수익이 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론적인 이해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 다음에 플러스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이 경험이 입혀지지 않으면 절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만 되면 그럴듯하니까 고개 끄떡끄떡 하는데 이 경험이 없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지금부터 경험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너무 짧게만 보지 말고 굉장히 안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